안녕하세요. 메타인지 명리입니다. 오늘은 사주 왕초보 단계 3강 천간과 지지 일부 강의를 하겠습니다. 메타인지 명리의 3단계 학습법 1단계 사주 암기 비법 노트 2단계 사주 연습 노트 3단계 사주 퀴즈는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링크되어 있으니 다운받으셔서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주 왕초보 단계 3강 천간과 지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천간과 지지는 사주팔자를 이루는 근본입니다. 천간 10글자와 지지 12글자는 각각 음양과 오행으로 나누어지며 이 분석을 통해서 사주를 해석하고 한 사람의 전반적인 인생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천간은 하늘과 하늘천, 기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상징하기 때문에 양을 상징합니다. 총 10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지는 땅지로서 땅을 상징하고 가지를 상징합니다. 땅이기 때문에 음을 상징하며 12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간지란 천간과 지지를 합쳐서 부르는 말로 천간의 간자와 지지의 지자를 합쳐서 간지라고 부릅니다. 사주명리 공부의 본격적인 시작은 간지부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지가 시작이지만 간지가 배움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이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지의 기초부터 간지의 의미까지 깊이 있게 탐구하고 통찰하면 사주 해석에서 나만의 의미를 찾아 깊이 있고 풍부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자도 천간 10글자와 지지 12글자만 외우시면 사주 보는데 큰 무리는 없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천간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10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간은 갑을병 지역구라든지 계약서 쓸 때 갑과 을은 이렇게 쓰죠. 또 가상의 인물을 표기할 때도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반복하셔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입에 착 붙을 때까지 반복해 주세요. 천간은 오행 목, 화, 토, 금, 수에서 양과 음의 두 개의 요소로 분화되었습니다. 목은 갑과 을로, 화는 병과 정으로, 토는 무토, 기토로, 금은 경금과 신금으로, 수는 임과 개로 분화되어 총 5행 곱하기 2 해서 10개가 된 것입니다. 갑은 오행이 목이기 때문에 갑목이라고 부르고요. 을은 을목이라고 부릅니다. 병은 오행이 화이므로 병화라고 부르고 정은 정화라고 부릅니다. 무는 오행이 토이므로 무토라고 부르고 기는 기토라고 부릅니다. 금은 경은 오행이 오이므로 경금, 신은 신금이라고 합니다. 임은 오행이 수이므로 임수, 개는 개수라고 부릅니다. 오행이 또 두 개의 요소로 분화되면서 하나는 양, 하나는 음이 됩니다. 목에서 분화된 갑목은
음양으로는 양, 을목은 음에 해당됩니다. 병화는 양, 정화는 무토는 양, 기토는 경금은 양, 신금은 임수는 양, 개수는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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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음으로 양음이 반복되죠. 그래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외우시면 네, 음양도 외우기가 쉬울 것입니다. 또 갑목, 병화, 또 무토, 경금, 임수 이 한자를 보시면 갑, 병, 무, 경, 임 이 5개는 음이 아니라 양이라고 해서 양의 천간 그래서 양간이라고 부르고요. 을목, 정화, 기토, 신금, 개수는 음의 천간이다 해서 음간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천간의 상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천간의 상징은 이미지화해서 머릿속에 암기하신다면 이해하기도 쉽고 암기도 더 쉬울 것입니다. 기본 상징을 익혀두면 거기에 성격이나 성향 등의 내용을 살을 붙이기는 아주 쉽습니다. 오늘은 기본 뼈대를 잘 만드시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뼈대가 튼튼해야 잘 버티고 살을 잘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앞서 뼈대보다는 살을 먼저 붙이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나중에 머릿속에서 혼돈만 오고 정리가 되지 않아 사주풀이에 더 어려움이 많아집니다. 뼈대를 튼튼히 하는 것이 지금은 더 늦게 가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아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탄탄하고 체계적으로 암기를 해두시면 나중에는 오히려 가속도가 붙어 더 빨라지고 해석도 풍부해질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기초부터 하나씩 하나씩 배우도록 합시다. 먼저 갑목과 을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갑목은 양목이므로 양의 목이므로 크고 고든 나무를 상징합니다. 을목은 음의 목으로 작은 나무, 화초, 덩굴식물 등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1강에서 음과 양의 기본 특성을 배웠죠? 양은 크고 넓고 강한 것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음은 양보다 규모가 작고 아담하고 부드러운 것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빠르실 겁니다. 다음 병화와 정화를 보시겠습니다. 병화는 양화이므로 강한 불, 즉 태양, 용광로, 큰 불을 상징합니다. 정화는 음화이므로 작은 불, 촛불, 모닥불, 호롱불, 전등 같은 불을 상징합니다. 무토와 기토를 살펴보겠습니다. 무토는 양의 토이므로 넓은 대지, 초원, 들판, 넓은 땅을 상징합니다. 기토는 음토이므로 작은 땅, 화분의 흙, 정원을 상징합니다. 다음은 경금과 신금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금은 양금이므로 큰 쇳덩이, 바위, 큰 바위 또는 큰 쇳덩이로 만든 물체인 비행기, 기차 등도 의미합니다. 신금은 예쁜 보석, 또 작은 금속, 자갈, 작은 돌멩이들을 상징합니다. 이미지로 보시니까 더 이해하기가 쉬우시죠? 임수와 개수를 보시겠습니다. 임수는 양수로 큰 물, 바닷물, 강물을 상징합니다. 개수는 음수로 작은 물, 이슬, 안개, 작은 호수 등을 상징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으로 천간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간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10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갑을은 목, 병정은 화, 무기는 토, 경신은 금, 임계는 수입니다. 갑목은 양목으로서 큰 나무를 상징하고 을목은 음목으로 화초를 상징합니다. 병화는 양화로 태양을 상징하고 을목은 음목으로 촛불을 상징합니다. 상징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 하나씩만 적어 놓았습니다. 대표적인 것 하나만 외우시면 다른 상징들은 연상법으로 저절로 외워질 겁니다. 예를 들어 정화는 작은 불이므로 작은 불 하면 떠올리는 것, 촛불 외에 모닥불, 호롱불, 전등, 불 등이 저절로 떠오르듯이요. 그러니 다 외우시려고 하기보단 이해를 하시고 대표적인 상징 하나씩을 확실히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무토는 양의 토로 들판을 상징하고 기토는 음의 토로 작은 땅을 상징합니다. 경금은 양금으로서 쇳덩이를 상징하고 신금은 음금으로서 보석을 상징합니다. 임수는 양수로서 바다를 상징하고 개수는 음수로서 호수를 상징합니다. 이 표의 내용을 확실히 외워두세요. 자꾸 여러 번 보시면 저절로 기억이 나실 겁니다. 다음은 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지는 12동물띠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어 친숙하실 겁니다. 지지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이렇게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지지가 상징하는 동물이 있죠. 여러분은 띠가 뭐이신가요? 호랑이 띠도 있으실 테고 뱀띠도 있으실 텐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는 쥐, 축은 소, 이는 호랑이, 토끼는 묘는 토끼, 지는 용, 사는 뱀, 오는 말, 미는 양, 신은 원숭이, 닭은 유는 닭을, 술은 개를, 해는 돼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사주나 궁합을 볼 때 띠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띠랑 무슨 띠는 궁합이 안 맞아.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종합적인 분석이 될 수 없고요. 신문에 띠별 오늘의 운세가 나오는데 그것도 정확한 사주풀이라기 보기는 어려우니 재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지도 천간처럼 오행에서 음양으로 분화되는데 단 토는 4개로 분화되어 총 12개가 되는 겁니다. 여기 토를 색깔을 한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왜 그러냐면 토는 우리가 저번에 배웠죠. 환절기를 뜻한다고. 1년에 환절기가 4번이 있기 때문에 토가 4개가 됩니다.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지지의 순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앞에 있던 자축을 여기 뒤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인이 맨 앞으로 왔는데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순서가 됩니다. 왜 이렇게 바꿨냐면요. 계절별로 순서를 나열해 본 겁니다. 임묘진은 봄, 사오미는 여름, 신유술은 가을, 해자축은 겨울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오히려 더 암기가 잘 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은 천간과 마찬가지로 2가지로 분화가 되는데요. 목은 임목과 묘목, 그 다음에 화는 사와 오, 그 다음 금은 신과 유, 수는
해와 자. 토는 진, 미, 술, 축으로 불립니다. 근데 토를 외울 때는 진, 술, 축, 미 순으로 외우면 좋습니다. 진술충미, 진술충미 이렇게 외워두시면 더 외우기 쉽고 나중에 공부하실 때 편할 겁니다. 이는 오행이 목이기 때문에 임목이라 하고 묘는 묘목이라고 합니다. 사화는 불이기 때문에 사화, 오는 오화라고 하죠. 신은 오행이 금이기 때문에 신금, 유는 유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해는 오행이 수이기 때문에 해수, 자수 이렇게 부릅니다. 토는 진토, 미토, 술토, 축토 이렇게 부릅니다. 목에서 분화된 임목은 양이고요. 양목, 묘목은 음에 해당됩니다. 화에서 분화된 사화는 음이고요. 오화는 양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해석할 때는 이 음양이 바뀌어서 사화가 양화로 해석되어 태양을 상징하고 오화가 음으로 바뀌어서 작은 불, 촛불을 상징하게 됩니다. 신금은 양, 유금은 음입니다. 그 다음에 해수는 자수는 양인데요. 이 또한 사와 오화처럼 음과 양이 바뀌어서 해석할 때는 해수가 큰 바다 양으로 해석되고 자수가 작은 물 음으로 해석이 됩니다. 나머지 흙은 살펴보시면 진토, 술토가 양토이고요. 그 다음 축토, 미토가 음의 토입니다. 네. 왜 사와 오화가 이렇게 바뀌는지 또 해수 자수가 왜 해석할 때는 음양이 바뀌는지는 나중에 지장간을 설명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네 가지는 오늘 잘 외워두세요. 다음은 지지의 상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목과 묘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목은 양의 목이므로 크고 고든 나무, 묘목은 음목이므로 작은 나무, 화초, 동물식물을 상징합니다. 아까 천간에서 설명했던 내용과 같은 사진이고 내용도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으시죠? 눈치 빠른 분은 벌써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임목은 천간의 간목과 같은 상징이고요. 묘목은 천간의 을목과 같습니다. 오늘 강의 마지막에 이 내용을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화와 오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화는 음화이지만 해석할 땐 양화로 해석하므로 강한 불, 즉 태양, 용광로를 상징합니다. 오화는 양화이지만 해석할 땐 음화로 해석되어 작은 불, 촛불, 모닥불, 호롱불, 전등 같은 불을 상징합니다. 사화는 천간의 병화, 오화는 천간의 정화와 그 상징이 같습니다. 다음은 진토, 술토, 축토, 미토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지지의 토를 외우실 땐 진술, 충미 순서로 외우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진술, 충미. 진토와 술토는 양의 토이므로 넓은 대지, 초원, 넓은 땅을 상징합니다. 축토와 미토는 음토이므로 작은 땅, 화분의 흙, 정원을 의미합니다. 진토, 술토는 천간의 무토와 그 상징이 같고
축토, 미토는 천간의 기토와 그 상징이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천간의 무토 한자와 지지의 술토의 한자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금과 유금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금은 양금이므로 큰 쇳덩이, 바위 또는 큰 쇳덩이로 만든 물체인 비행기, 기차 등을 의미합니다. 유금은 보석, 작은 금속, 자갈, 작은 돌멩이들을 의미합니다. 신금은 천간의 경금과 같고 유금은 천간의 신금과 같습니다. 천간에도 신금이 있고 지지에도 신금이 있습니다. 이따가 한자를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와 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수는 음수이나 해석할 땐 양수로 해석하므로 큰 물, 바닷물, 강물을 상징합니다. 자수는 양수이나 해석할 땐 음수로 해석하므로 작은 물, 이슬, 안개, 작은 호수 등을 상징합니다. 해수는 천간의 임수와 같고 자수는 천간의 개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세 글자씩 계절을 상징하고요. 임묘진은 봄, 사오미는 여름, 신유술은 가을, 해자축은 겨울입니다. 여기서 흙은 환절기를 뜻합니다. 지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토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를 뜻하고요. 술토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축토는 겨울에서 다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를 뜻합니다. 임목은 양목으로서 큰 나무를 상징하고 묘목은 음목으로 화초를 상징합니다. 사화는 음화이나 해석할 땐 양으로 해석하여 태양을 상징하고, 오화는 양화이나 해석할 땐 음으로 해석하여 촛불을 상징합니다. 진토, 또 술토는 양의 토로서 넓은 들판을 상징하고, 또 축토와 미토는 음의 토로서 작은 땅을 상징합니다. 신금은 양금으로 쇳덩이를 상징하고 유금은 음금으로 보석을 상징합니다. 해수는 음수이나 해석할 땐 양으로 해석하여 바다를 상징하고, 자수는 양수이나 해석할 땐 음으로 해석하여 작은 호수를 상징합니다. 이 표를 여러 번 보시고 암기해 두시면 뼈대가 튼튼해져서 다음 강의들을 들으시면 살을 붙이기가 쉬우실 겁니다.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미지를 떠올려 형상화하시며 외워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간과 지지의 관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있고요. 지지, 임묘, 사오, 진술, 충미, 신유, 해자가 있습니다. 천간, 갑목과 을목, 지지의 임목과 묘목은 목을 상징합니다. 또 천간, 병화와 정화, 지지, 사화와 오화는 화를 상징합니다. 천간, 무토와 기토, 지지의 진토, 술토, 축토, 미토는 토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한자를 비교해 볼게요. 무토와 술토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기 술토에는 하나의 술이 더 달려서
하나가 더 달렸죠. 부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술이 달렸다 생각해서 술토라고 외우시면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금을 보실게요. 천간의 경금과 신금, 지지의 신금과 유금은 금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천간에 신금이 있고요. 지지에도 신금이 있습니다. 한자는 다른데 의미 같아요. 그래서 천간의 신자는 우리가 신라면에서 많이 본 신자죠. 매울신. 그래서 그렇게 차별을 두어서 외우시면 더 외우기 쉬우실 겁니다. 또 천간의 임수, 개수, 지지의 해수, 자수는 수를 상징합니다. 또 간목과 임목은 양목으로서 큰 나무를 상징하고요. 을목과 묘목은 음목으로서 화초를 상징합니다. 병화와 사화는 해석할 때 양화로서 태양을 상징하고 정화와 오화는 음화로서 촛불을 상징합니다. 무토와 진토, 술토는 양토로서 들판을 상징하고 기토, 축토, 미토는 음토로서 작은 땅을 상징합니다. 경금, 신금은 양금으로서 쇳덩이를 상징하고 신금과 유금은 금으로서 보석을 상징합니다. 임수와 해수는 양수로 해석이 되어 바다를 상징하고 개수와 자수는 음해수로 해석이 되어 호수를 상징합니다. 천간과 지지의 관계를 잘 살펴보면 결국 오행과 음양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잘 이해하셔서 잘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메타인지 명리 왕초보 단계 3강 천간과 지지 일부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주 암기 비법 노트로 암기하시고 사주 연습 노트로 연습하시고 사주 퀴즈로 마무리 점검하시면서 완벽 암기 하시기 바랍니다. 4강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